골퍼라면 누구나 반드시 처음 넘어야 하는 관문, 백타 깨기죠. 이 백타를 깨는 많은 방법들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드라이버 비거리와 조금 연관을 지어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평균 타수가 이미 백타 밑으로 내려오신 분들이라면 그때 그 짜릿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같이 즐겨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백타를 깨고자 하는 골퍼분들은 오늘 레슨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아나운서는 지금 혹시 백타를 깨려고 노력 중이신가요? 어떤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력 중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1년 전쯤 백타를 처음으로 깼었는데 항상 백타 안에 들어오지 못했었거든요. 다시 넘어가기도 네, 하죠. 시즌이 새로 돌아오면 다시 백타를 훌쩍 넘어서 다시 또 안정적으로 백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백타 밑으로 내려온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훅 뭔가 백타 위로 올라가 있고, 이런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백타를 깨기 위한 어떠한 기준점이 명확히 이곳저곳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 중에 하나를 오늘 드라이버 비거리 기준점을 한 가지 제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화이트 티에서 플레이를 하는 골퍼분들은 드라이버 비거리 190m 이상, 그리고 레드 티에서 플레이하는 골퍼분들은 드라이버 비거리 140m 이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도권 골프장 파4 전장 길이를 평균치를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화이트 티에서는 평균 한 330m 정도의 전장 길이가 나왔고, 레드 티에서는 평균 250m의 전장 길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같이 화이트 티 330m 파4에서 플레이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330m 파4 화이트 티에서 드라이버 비거리를 이렇게 한 190m 살짝 넘었네요. 190m 정도 보내게 된다면 남은 거리는 한 140m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이 140m의 거리를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써왔던 내 몸에 조금 익숙한 그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온 그린을 향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레드티를 예를 들어봤을 때는 우리가 250m 파4에서 플레이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내 드라이버 비거리가 140m 이상 정도 나와준다면 지금 강덕균 프로가 비거리를 맞춰서 스윙을 하고 있는데 얼추 맞았어요. 오차가 10m 이내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140m 이상 보내주게 된다면 남은 거리가 이제 100m 남짓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7번 아이언 혹은 유틸리티 클럽으로 그린을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세컨샷을 조금 더 여유롭게 편안한 클럽을 가지고 그린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그 첫 단추인 드라이버 샷을 일정 거리 이상 보내줘야 한다라는 게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고요. 네, 저는 이 포인트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이유가, 일단 백타를 깨기 위해서는 그린 위로 샷을 보낼 때 두 번째 샷만에 내가 이걸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긴 돼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샷 비거리가 아까 말해줬던 190m나 140m가 안 나오는 경우는 세컨샷에서 내가 그린을 바로 노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타를 깨기에는 너무 그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백타를 깨고자 하는 분들은 초급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린 주변에 한두 번의 미스, 실수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적어도 두 번의 샷 안으론 그린 근처까지는 보낼 수 있어야 백타를 깨는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기준치 190m 화이트티, 140m 레드티를 스윙해서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스윙 포인트는 여러분 딱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스윙 포인트는 내 몸에서 헤드 끝으로 내가 그려낼 수 있는 가장 반듯하고 동그란 원을 그려내는 거예요. 아직 뭐 체중 이동, 몸의 복잡한 동작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고요. 내 몸에서 그려낼 수 있는, 내 손으로 그려낼 수 있는 가장 동그랗고 반듯한 스윙의 원을 그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골프 스윙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 몸, 스윙의 축에서
동그란 원을 그려서 공을 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동그란 원을 내가 조금 부드럽게 반듯하게 그려낸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몸의 움직임,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그 벡터를 깨기 위해 필요한 비거리는 충분히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동그란 반듯한 원을 그려낸다라는 것은 백스윙이 올라가는, 내가 백스윙에서 그려내는 반원, 동그란 반원과 팔로우 스루에서 그려내는 반원이 최대한 대칭이 돼야 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대칭이 돼야 한다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백스윙 때 내 오른팔이 본격적으로 접혀 올라가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네. 원을 그려내기 위해선 이 오른팔은 접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오른팔이 본격적으로 접혀 들어가는 이 높이에서 이 높이가 분명히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무조건 있을 거예요. 이 높이에서 팔로우 스루도 같은 높이에서 왼팔이 접혀 올라가 주어야 한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쪽에 대칭이 되는 반원을 그려낸다는 건 내 오른팔이 백스윙에서 접히는 높이에서 팔로우 스루도 같은 높이에서 왼팔이 접혀 들어가야만 한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양쪽의 백스윙과 팔로우 스루의 대칭이 되는 원을 그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굿샷. 오늘 제가 화이트 티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190m 이상의 비거리를 조금 더 손쉽게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떤 골퍼분들은 백스윙을 굉장히 빠르게 오른팔을 감안해서 내 몸에 가깝게 올라가는 백스윙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여기와 마찬가지로 대칭이 되는 팔로우 스루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임팩트 후에 곧바로 왼팔이 접혀 올라가는 내 몸에 바로 감겨 올라가는 팔로우 스루를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만약 내가 조금 바로 감겨 올라가는 백스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팔로우 스루도 바로 감안해 주면서 그러면 사람마다 스윙 아크의 크기는 다 다르잖아요. 신체 조건도 다르고. 그럼 지금 강덕균 프로의 이야기는 뭔가 규칙이라고 모범적으로 제시할 만한 스윙 아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차에 따라서 대칭으로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그렇죠. 대칭으로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고 제가 또 한 가지 이따가 추천 한 가지 또 드릴 거예요. 추천도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라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럼 뭐가 맞다는 거야?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제가 추천드리는 그 원 그리는 방법은 조금 뒤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방금 전에 약간 감겨 올라가는 백스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와 반대로 또 어떤 골퍼분들은 내가 백스윙을 낮고 길게 가면서 조금 팔을 뻗어지는 백스윙을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오른팔이 접혀지는 타이밍이 늦게 될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대신 오른팔이 늦게 접혀가는 백스윙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팔로우 스루도 양팔이 최대한 뻗어진 후에 늦게 왼팔이 접혀 올라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스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백스윙이 내가 조금 쫙 펴지는 양팔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면 팔로우 스루도 뒤늦게 왼팔이 접혀지는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대칭을 만들어서 원을 그리는 스윙을 하니까 확실히 방향이 똑바로 나가네요. 그렇죠. 이제 벡터를 깨기 위해서는 이 비거리 기준점 이상으로 보내되 우리가 또 페어웨이로 보내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슬라이스 훅 없이 조금 그 비거리를 정확하게 보내려면 이 오른쪽과 왼쪽에 반원을 대칭시켜서만 만들어 주어도 충분히 거리와 방향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부분이에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이 백스윙과 팔로우 스루의 왼팔과 오른팔이 접히는 본격적으로 접혀가는 높이는 양손이 허리 높이, 내 골반 높이까지 왔을 때 오른팔을 본격적으로 접어라입니다. 백스윙 때는 양손이 허리 높이까지 왔을 때 오른팔을 본격적으로 접어주고 팔로우 스루도 양손이 허리 높이까지 진행이 됐을 때 왼팔을 본격적으로 접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허리 위치에서 양팔이 내 오른팔과 왼팔이 접혀 올라갈 때 내 몸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동작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허리 위치에서 오른팔이 접히고 허리 위치에서 다시 왼팔이 접혀 들어갈 때 내가 만들어내는 내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비거리 이 드라이버 샷은 화이트 티 기준 190m에 네. 초점을 맞춰서 치고 있는 거니까요. 혹시나 갑자기 채널 돌렸는데 뭐야 드라이버 200m가 한다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강덕균 프로가 190m에 맞춰서 스윙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잠시 뒤에 제 풀스윙도 보여드릴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렇게 내 허리 위치에서 오른팔과 왼팔을 접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백스윙은 접는 게 뭐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오른팔을 접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뭔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구간이 어딘가라고 하니 이 팔로우 스루의 왼팔 움직임이 여간 맞아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많이 조금 고생을 하는 게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왼팔이 접힐 때 약간 몸 뒤로 빠져나가면서 접히고 백스윙처럼 똑같이 몸 안에서 조여지고 싶은데 얘는 자꾸 뒤쪽으로 접혀나가서 당겨치는 듯한 모양이 자꾸 나오게 된다라는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럼 팔로우 스루에서 이 뒤쪽으로 당겨서 접혀지는 왼팔을 잡기 위해서는 나의 팔꿈치가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내 명치 방향으로 조여져서 모여져서 구부러져야 합니다. 자, 왼팔의 움직임으로만 들어갈게요. 임팩트 후에 내 왼팔 꿈치는 내 명치 방향, 내 배꼽 방향이죠. 이쪽으로 모아져서 구부려져야 한다. 이렇게 돼야만 내가 백스윙에 한 것처럼 최대한 대칭이 되는 팔로우 스루의 반원을 만들면서 방향성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왼팔을 한번 몸 안쪽으로 집어 넣으면서 이번에 또 가볍게 양쪽에 원을 반드시 만들어 보면 굿샷. 굿샷. 자, 이번에도 200m도 안 나가 하는 분들 오늘의 메인 주제 100타 깨기 위한 드라이버 샷이고요. 드라이버 샷 100타를 깨기 위해선 화이트 티 기준 190m 이상 그리고 레드 티 기준 140m 이상의 비거리가 필요합니다. 여성 남성을 특정 짓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화이트 티 기준으로 지금 제가 계속 샷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내 왼팔의 움직임에 신경을 써서 스윙을 해보면 왼팔이 몸 안쪽으로 조여져서 팔로우 스루가 감겨 올라가야 한다. 굿샷. 확실히 지금 강덕균 프로의 스윙을 보면 백스윙 이후에 다운스윙 그리고 팔로우스루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 왼쪽 팔꿈치가 확실히 명치 쪽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참 초보자들 특히 이제 막 100타를 깨고자 하는 초보자들이 따라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명치 쪽으로 당긴다라는 느낌을 좀 알려주면 포인트가 확실히 쉽게 변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게 이 포인트가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왼팔 꿈치를 몸 안쪽으로 모아주면 모아주는 만큼 이 클럽 헤드가 휘릭 감겨 올라가는 느낌이 더 확실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팔로우 스루에서 이 왼팔 꿈치는 사실 스윙의 원을 그려내는 밑에 받침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도 이 말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보통 초보자분들 이제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뭔가 쭉 뻗어줘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맞아요. 원을 크게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을 치고 나서 왼팔까지 뻗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동작 때문에 비거리 손해 그리고 정말 끊기는 듯한 동작이 나와요. 이렇게 맞아요. 왼팔을 안쪽으로 당겨주면 헤드가 자연스럽게 이제 몸을 휘가으면서 오히려 헤드 스피드가 끝까지 네, 죽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유용한 레슨인 것 같아요. 그 흔히 말하는 막히는 스윙을 또 맞아요. 뚫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레슨을 하면서 비거리를 늘리고 싶어야 하는 분들한테 팔로우 스루를 왼팔을 조여서 빠르게 감아내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뭔가 팔이 쫙 펴져야 멀리 가지 네. 않나요? 라고 되질문을 하시는데 오히려 내 왼팔이 올바른 위치에서 클럽 헤드를 빠르게 감아낼 때 공에 전해지는 가속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니 프로가 말해준 것처럼 양팔을 쫙 폈을 때 사실 이 쫙 펴가는 팔로우 스루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백스윙에서 대칭을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양쪽을 과하게 펴내는 스윙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제가 동작으로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스웨이인가요? 맞습니다. 내 상체의 축이 버티지 못하고 팔을 따라서 양쪽으로 옮겨 다니게 되는 거예요. 팔을 과하게 오른쪽으로 뻗고 왼쪽으로 뻗으려다 네. 보니까 내가 정작 지켜서 원을 만들어야 하는 그 축이 원의 동그라미에 이렇게 딸려 다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을 양쪽의 원을 잘못 만들었을 때의 경우를 두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 내가 백스윙은 굉장히 빠르게 오른팔을 감아서 네. 간결하게 올라가는데 팔로우 스루를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한 것처럼 과하게 펴내려고 하는 경우. 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원의 크기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백스윙의 반원은 작은데 반해서 팔로우 스루의 반원은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네. 지금은 이제 대칭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내 다운스윙에서의 손과 팔, 내 몸의 움직임이 과하게 채를 끌고 오게 되면서 임팩트 후에는 공 밑으로 팔을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샷의 결과로는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또 오른쪽으로 휘어버리는 네. 그래서 약간 푸시성의 슬라이스 정말 샷이 나올 오른쪽으로 수가 밀리는. 있다. 네. 근데 이 방금 좀 과장된 모션이긴 했지만 백스윙은 작게 들었는데 팔로스를 길게 뻗으려고 하는 모션은 저는 필드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제 좀 비거리 욕심을 낸다 하고 좀 프로들의 그 쭉 뻗는 팔을 맞아요. 따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특히 초보분들이 이런 스윙을 많이 해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얻곤 하죠. 그래서 어디선가 본 것 같았죠. 네, 본 것 같았어요. 백스윙은 회전을 많이 해야 멀리 가니까 간결하게 어깨 회전을 많이 가고 팔로우 스루는 선수들 양팔이 펴져 있으니까 네. 나도 과하게 피다 보니까 이게 힘이 쫙 뻗어가는 샷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힘차게 휘어버리는 샷들이 나오곤 하는 거예요. 이 샷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백스윙은 간결하고 팔로우 스루는 과하게 큰 원을 그려내려고 했을 때는 이 과도한 헤드 던지기가 불러오는 네. 슬라이스 샷이죠. 그렇죠. 헤드 던지기를 너무 과하게 뻗어서 던져냈을 때 네. 그래서 헤드 던지기라는 표현은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헤드 던지기보다는 헤드 감아내기. 왼팔이 안쪽에서 받쳐 들어오고 헤드 감아내기라는 표현을 팔로우스루로 해서 저는 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자, 이 미스와 반대로 또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백스윙은 낮고 길고 크게 가요. 네. 그래서 큰 반원을 그려내는데 팔로우 스루는 그에 반해 굉장히 작은 경우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샷의 결과는 예상이 되시나요? 아까 전에 정반대니까 아무래도 반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샷을 먼저 보여드리고 샷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백스윙이 엄청 큰 반원을 그리는데 팔로우 스루가 그에 반해 너무 작은 반원을 그려낼 경우에는 당겨지네요. 네, 이 샷 정말 많이 봤어요.
사실은 제가 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시작할 땐 뭔가 야심차게 백스윙을 크게 들어 올렸다가 정작 샷을 할 때는 뭔가 당겨지듯이 작은 팔로우스를 만들어서 항상 이렇게 왼쪽으로 일찍 휘어버리는 훅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백스윙은 우리가 힘차게 들었다가 네. 팔로우스는 뭔가 빠르게 감아서 릴리즈 시켜야지 하다 보면 이런 미스가 나오곤 하는데요. 이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백스윙 때 만들어낸 큰 반원의 힘을 팔로우스루의 작은 반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크게 만들어진 힘을 팔로우스루의 반원이 받쳐주지 못하니 이 공이 앞으로 뻗어가지 않고 왼쪽으로 꼬꾸라진다라고 표현을 네, 하죠. 왼쪽으로 맞아요. 꼬꾸라지는 훅샷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잘못된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스윙의 동그라미를 오늘 그리자가 메인 주제잖아요. 이 스윙의 동그라미를 그리는 연습 방법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내일 연습장에 가셔서 연습을 해보실 때 어드레스를 스탠스를 다 벌리는 것이 아니라 공 위치에서 양발을 이렇게 모아주고 어드레스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공 위치에서 양발을 모으고 어드레스를 잡은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동그라미 만드는 동작을 팔과 손으로 최대한 양쪽의 원이 대칭이 되도록, 양쪽의 반원이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팔과 손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러면서 공도 같이 한번 쳐보는 겁니다. 굿샷.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섰는데도 190m가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발을 모았던 이유는 사실상 체중 이동을 하지 않기 위함이었거든요. 체중 이동이란 그 비거리를 더하는 동작을 빼놓고 팔과 손이 내 반듯한 원을 그려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백타를 깰 수 있는 그 비거리는 보낼 수 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 부분도 여러분이 꼭 연습을 해주시면 발을 모으고 이렇게 원을 그려낸다는 걸 여러분이 연습장에서 몇 번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해보시면 내 스윙에, 내 골프 스윙의 기본 틀이 되는 그 원을 내 팔과 손이 진짜 잘 그려내고 있는지 그런 거죠. 내 골프 스윙이란 건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강덕균 골퍼의 골프 스윙이란 건 내 팔과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 동그란 틀 안에서 내 몸에 응용된 동작들이 들어가 있어서 만들어내는 결정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몸의 복잡하고 어려운 움직임, 지면 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틀을 잡아주는, 그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줘야 될 이 스윙의 원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덜 써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저는 솔직히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을 모으고 계속 원을 만들고 발을 벌려놓고도 원을 계속 만들고자 했던 이유가 내 기본 스윙의 틀을 잡아놓으면 응용 동작들은 언제든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을 모아놓고 연습 스윙을 해보면서 실제 공도 쳐보면서요. 이렇게 공을 퉁퉁 쳐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실제로 내가 풀스윙에 이거를 접목시킨다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스탠스를 벌려주고 굿샷. 와, 이제 네. 강덕균 프로의 진짜 스윙이 아까 나왔네요. 채널 돌리신 분들 이거 한번 보러 오세요. 와, 270m.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스윙 안에서 동그라미를 녹여내서 체중 이동과 같이 스윙을 한번 해봤었던 거였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190m, 140m의 비거리 기준을 딱 정해놨잖아요. 이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동그라미를 잘 그렸는데도 그 거리가 나가지 않거나 혹은 이미 그 비거리는 넘었는데 나는 추가적인 거리를 원해요. 더 멀리 하는 분들께 이제 추가적인 비거리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내 동그라미를 계속 똑같이 그려내는 건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 임팩트 전 구간부터 공을 맞추고 팔로우 스루 구간으로 들어갈 때
내 왼발의 움직임에 여러분 조금 신경을 써줄 건데요. 내 왼발의 안쪽 면이 살며시 떨어지면서 임팩트 후 팔로우 스루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임팩트 순간부터 팔로우 스루로 넘어갈 때 왼발의 안쪽 면이 살며시 떨어져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냐면 내가 타겟 방향으로 밀어내는 그 체중 이동의 힘을 조금 더 강하게 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왼쪽 벽을 그냥 왼발이 있는 곳에서 잡아서 휘두른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왼쪽 벽을 왼쪽으로 밀어내면서 스윙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타깃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 헤드 스피드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비거리의 추가적인 늘어남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스윙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왼 발바닥을 전체를 쫙 붙여놓은 상태로 스윙을 한번 해볼 겁니다. 발바닥을 전체를 붙여놓고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발바닥을 좀 의도적으로 붙인 샷이었죠. 저 근데 발바닥 붙였는데 지금 너무 잘 맞아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자, 이번에 두 번째 샷은 제가 왼발 안쪽을 떨어뜨려 보면서 저 256보다는 더 멀리 보내보겠습니다. 왼발 안쪽을 떨어뜨려 보면서 가야 돼. 공아, 네, 살짝 가야지. 부담 느꼈는데요, 지금 강덕균 프로. 굿샷. 캐리로 찍었어요. 네, 굿샷.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비거리 증가 효과를 왼발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 왼발의 안쪽 떨어짐을 해보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왼발의 안쪽에 떨어뜨림을 하기 전에 내가 왼발바닥이 다 붙여 있는 상태에서 피니쉬가 잡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내가 왼발바닥 전체로 지탱하면서 공은 가볍게 쳐볼게요. 전체로 지탱하면서 피니쉬가 이렇게 내가 균형을 잃지 않고 잡히는지, 네. 왼발바닥이 눌린 상태에서 피니쉬가 잡힌 그 스윙의 밸런스가 있을 때 왼발을 살며시 떨어뜨려 보면서 이렇게 좀 비거리 증가를 내가 시도해 볼까 라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레슨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백타를 깨기 위한 드라이버 비거리 기준점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화이트 티에선 190m, 레드 티에선 140m였고요. 그 스윙으로 그 거리를 보내는 방법은 내 스윙의 축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반듯하고 동그란 원을 만들어내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강덕균 프로가 오늘 백타를 깨기 위한 드라이버 샷의 레슨으로 일단 반듯한 원을 그리는 것과 비거리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는 왼발 안쪽을 들어주는 것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백타를 깨는 데 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져주고 계신데 마스코트님의 질문인데요. 반듯한 원을 만들 때 손목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손목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팔이 접히는 구간에서 손목을 같이 접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대신 그 위치에서 손목을 쓰고 싶으시다면 팔로우 스루에서도 손목 또한 같은 높이에서 리코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손목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으나 백스윙에서 쓸 거면 팔로우 스루에서도 반드시 같은 위치에서 손목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간결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손목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결국에는 쓰든 안 쓰든 그 원에서의 대칭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오늘 강덕균 프로의 포인트였는데요. 이렇게 백타를